자, 비트코인 주말 횡보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롱을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아니다, 이제는 상승이 끝이다.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차트를 보고 있을 텐데요. 저는 뭐라고 했죠? 길은 조금 더 남아 있다. 다만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를 찍어주고 올라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고, 이 길목 부근을 지켜줄 것이냐, 여기서 버텨줘야만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자, 이대로 추격 돌파를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비트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주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실전에서 쓰는 매매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ICT와 파동,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금까지 계속 수익권에 있죠. 지금이라도 수익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점부터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롱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길목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4.5 매물대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지금은 저항이 되고 있는 해당 상승 추세선이 보이시죠? 이 추세를 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미장이 개장되면서 아래쪽으로 눌리는 형태가 나온다면 해당 노란색 박스에서 만들어진 양봉의 갭 구간, 여기서 만들어진 매물대를 지켜줘야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돌파 지지 롱타점과 그리고 눌롱타점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첫 번째 근거를 먼저 보자면요. 첫 번째는 이 추세에 도전하는 차트 캔들의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전 64.5K라는 매물대를 만들어낼 때 계속해서 저항으로서의 작용을 했다는 것은 이 매물대는 기억되고 있는 매물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더블 바텀을 만들어냈죠. 더블 바텀은 W를 그리면서 상승을 할 거라는 패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유동성을 한번 죽이고 결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캔들이 계속해서 한 추세를 돌파할 때 우리가 같은 곳을 찔러준다는 것은 망치질과 비슷하다라고 했죠. 자, 망치질은 뭡니까? 못으로 같은 자리를 두드리면은 언젠가는 뚫린다, 그 개념이죠. 자, 그러면 그 차트를 그대로 지금 장에 유사 대입을 해보면 같은 매물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헤드앤숄더 패턴은요, 하나의 어깨, 하나의 머리, 그리고 또 하나의 어깨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상승 기조를 가져갈 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 64.5K가 매물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매수세로 찔러준다는 점, 그리고 주말장에서 매수세가 그렇게 따라오지 않음에도 여기를 비비기라도 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저는 계속해서 추세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근거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ICT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유동성인데요. ICT가 뭔가요, 여러분? 이너서클 트레이딩, 세력들의 발자취를 쫓는 것입니다. 자, 이 트레이딩 방법은 어쨌든 세력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냐, 그 사람들의 매매 방법을 읽어서 손실은 최대한 적게, 수익은 많이 내는 방법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세력이 어떻게 매매를 하죠? 저점에서 싸게 사서 가격을 올리고 고점에서 개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또 내려서 개미를 죽이고 자기들은 또 싸게 사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무슨 물량을 알 수 있을까? 처음에 개미들을 모두 죽이던 이 거래량을 동반한 이 음봉을 봐야 됩니다. 자, 밑에 음봉들은 이미 어떻게 지금 다시 상승을 하면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의미하게 봐줘야 될 음봉은 지금 해당 위에 있는 음봉부터 이 음봉이겠죠. 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명확하게 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 음봉을 보시면요,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에서 나온 갭 구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갭 구간은 무엇이냐? 이런 장대 음봉은 여러분, 개미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왜? 여기에서 매도세가 이만큼 터질지 개미들은 알지 못하죠. 이걸 안다면 세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0명의 세력들만 매매를 하고 80명은 거래를 하지 못해서 이 구간이 텅 비었다. 그리고 불공정한 가격 거래 구간으로 의심된다. 그것이 바로 페어밸류 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페어밸류 갭을 어떻게
어떻게 이 추세, 하락하는 추세를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FVG가 새롭게 만들어진 FVG로 어떻게 이전에 저항 역할을 하던 것이 이번에 지지 역할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가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있는 홀딩 포지션 실시간입니다. 1초 전에 복사해서 가져온 거고 207%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계속해서 내고 있고 누군가는 저에게 롱충이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자, 저는 이 음봉이 떴을 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 위에서부터 큰 스윙 숏의 수익을 완익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이 조정 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먹을 수 있게 제가 매매하는 방법으로 유튜브에서 숏을 들어가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에서 다 하지 못한 실시간 브리핑 자료들, 제가 들어가는 진입가나 청산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수익을 내야 되는지 제가 매매하는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입할 때 진입가 목표가까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저희 방은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 우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되셨다면 나이스라고 댓글까지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동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뭐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숏이 들어왔을까요? 롱이 들어오겠죠. 그냥 한눈에 봐도 사실상 이 자리는 롱 자리가 맞습니다. 못 들어온 사람이 있을지언정 여기에서 신규로 숏을 치는 사람은 적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롱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점을 한 번 더 내린다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죠? 롱개미를 죽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 손절가를 걸어놨을 테니까. 자, 이것을 먹고 가는 것, 외부 유동성을 수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외부 유동성을 한 번 더 수입하고 반등에 올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롱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이 저점이 가지고 있는 선부터 손절을 걸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유동성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파동 같은 거 뇌를 다 지우고 보는 거예요. 세력들이 올라갈 때 뭘로 힘을 씁니까? 어쨌든 내가 비싸게 팔고 싸게 사야 된다면 그것들은 모두 유동성을 먹으면서 움직이는 것이 이 차트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유동성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뭘 정리해야 돼요? 위에서 지금 미친 듯이 선상 파티를 그리고 있는 숏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숏을 먹으러 갑니다. 이게 뭐냐? 이 흰색의 내부 유동성을 먹으러 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전에도 봤듯 자, 외부 유동성을 한번 체크하고 위로 올리지만 다시 내려오죠. 왜일까요? 이 사이에 여러분 아무것도 매매를 안 할까요? 우리가 롱을 타겠죠. 왜? 차트가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을 개미가 어딨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서 롱개미를 죽이면서 유동성을 먹고 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어떻게 다시 한번 내려서 이 사이에 롱탄 개미들을 죽이고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숏까지는 이미 다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뚫어서 여기 있는 자리까지 수입을 해주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매수세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자리를 죽이거나 만약 우리가 이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다음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 다시 외부 유동성을 잡으러 갈 수 있겠죠. 유동성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부터 ICT에 조금 더 근접하고 파동을 적게 보는 이유 그리고 파동 카운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임펄스 파동은 총 5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그 임펄스 파동의 첫 번째 5파 중 큰 상승 1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 이 5파 안에서도 한 파동마다 1, 2, 3, 4, 5, 1, 2, 3, 1, 2, 3, 4, 5, 1, 2, 3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단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파동의 원리는요. 내가 만약에 지금 상승 추세다. 그럴 때는 올라가는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정이 나오는 파동은 3개 ABC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이 하락 추세다. 그럴 때는 하락하는 이 방향의 파동, 이 하락하는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 올라가는 이 조정 파동은 3개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파동의 특징이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어제자 질문입니다. 1파가 59.4K가 될 순 없나요? 자, 조금 더 쉬운 카운팅을 위해서 1시간 봉으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59.4에 제가 찍어 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이게 1파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A, B, C 그리고 그 다음 올라가는 파동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5개의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1, 2, 3, 4, 5 이렇게 하겠죠. 근데 파동의 절대 규칙이 뭐예요? 4파의 반등점은요 1파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파는 해당 자리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일단 올라가는 파동 카운팅부터 별로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현재 저는 크게는 1, 2, 3, 4, 5의 파동으로 보고 있고요. 이 세부 카운팅으로 봤을 때 5에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 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파동은 있지만 우리가 그럼 목표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롱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 목표가 부근에서 계속 익절을 하면서 차트를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파동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에서 목표가를 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3파가 연장이 되었냐 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조금 나뉩니다. 자, 그럼 3파가 연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파의 시장, 피보나치 확장을 써서 1파의 고점, 그 다음 2파의 조정을 한번 가져다 봅니다. 자, 그럼 3파가 어디까지 갔죠? 1.13 부근까지 가 있다. 자, 그렇다면 1.618을 넘지 못한 3파의 고점은 지금 연장 형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3파가 연장이 아니라는 건 알았다. 그러면 최소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최대 어디까지 목표가를 구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소 1대1 비율. 자, 그렇게 봤을 때 1파의 시작점, 1파의 고점, 그 다음 4파의 반등점을 가져가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대1 비율이 어딘가요? 65.041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확정적인 1대1. 자, 여기에 최소 범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더 갈 수 있는 목표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교차 검증을 해봅니다. 이건 3파까지의 크기 비례법인데요. 자, 1파의 시작, 3파의 고점, 그리고 4파의 반등점을 한번 다시 가져가 봅니다. 자, 그랬을 때 0.618 자리 어디죠? 65.33258. 자, 요 자리와 지금 1대1 자리가 어떻게 굉장히 가깝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간을 우리가 매물대 설정을 한번 하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을 우리가 겹치는 저항 매물대로 인식을 할 수 있고 최소 여기에 도달은 할 수 있다라는 파동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 하나 인지해야 되는 거 3파가 미달이었고 힘이 없다는 것은 5파 역시 고점을 뚫지 못하고 미달형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파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조건부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ICT 관점으로 봤을 때 겹치는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보이실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일봉의 FVG 구간의 상단과 명확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냐? 파동의 관점과 ICT 관점을 우리가 크로스로 봤을 때 겹치는 저항이 나오는 구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소 올라갔을 때 어디? 지금 65K에서는 분할 익절이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위를 갈 수 있냐 없냐?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분익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매물대를 찾아내서 안전하게 내 시드를 지키면서 상승장을 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 상승은 5파의 반등이라고 봤을 때 다음은 조정 ABC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죠? 한 방의 숏을 이런 자리에 내부 유동성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다음 뭘 죽여야겠어요? 외부 유동성. 우리 또 한 번 따라온 개미들의 롱을 죽여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파동 추세를 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추세를 보는 방법은 너무나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추세가 만약에 어긋났을 때 뭐가 나옵니까? 미달 플랫, 무슨 러닝 플랫 많이 나오죠?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파동은요 나오고 나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ICT 관점으로 교차 검증을 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겹저항 그리고 겹지지 구간을 조심해서 매매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수익권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에 확정적으로 맹신해서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64.5K를 지금 주말 이런 매수세가 부족할 때 거래량 부족일 때도 비빌 수 있다는 것은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외부 유동성을 한번 이렇게 쫙 먹고 나서 지금 내부를 모두 다 헌팅하고 힘이 계속 딸리자 아래에 있는 외부 유동성을 한 번
더 죽이면서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요 유동성들을 마저 정리할 수 있을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조금 더 길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들어갈 때는 65.4K와 이 해당 아래 저점을 지켜주던 추세선 이것이 지금 저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뚫어줘야 되고 65K 부근에서는 일봉의 강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익 자리로서 한 번의 저항을 인식해주고 있어야 된다. 이런 자리를 뚫어준다면 위의 구간 여기에 있는 유동성까지 정리를 하러 갈 수는 있지만 만약 이 구간에 도달을 하든 이 내부 유동성이 정리가 됐을 땐 바깥 유동성을 다시 먹으러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상승 파동으로 봤을 때도 오파 반등이 끝나고 하락하는 원리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파동의 원리에서 맹신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이 매물대에서 어떻게 아래쪽 매물대가 버티지 못했을 때 낙하하는 그림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요 자리는 청산 물량도 가득 차 있지만 63.3K는 어디다? 이전 주봉의 시가와 종가가 형성되는 것이었고 우리 이번 자리를 지지를 넘어서 와줬기 때문에 눌린다면 이 자리는 100% 눌롱 자리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말고 내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전 상승 주봉을 모두 다 말아내릴 수 있는 음봉 주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도 저는 스터디룸에서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래쪽 보시면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시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 모두 다 대댓글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필수이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 아까 보셨던 구독자님들처럼 질문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